안녕하세요. 새 식구의 경제적 자유를 꾸려가고 있는 집밥하며 투자하는 남자 지투남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위를 지나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네요. 나들이 가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집밥 메뉴는 간장불백과 골뱅이 무침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개별 종목 중 핵심적인 2개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메뉴도 특별히 2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개별 종목의 장기 투자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악재가 터질 때마다 흔들려 결국 중간에 손절하거나 조급하게 매도해버리곤 하죠. 오늘은 제가 개별 종목 중에서도 투자 시작 후 약 5년간 들고 갔던 2 종목을 어떻게 흔들림 없이 장기 투자할 수 있었는지 저만의 실전 경험과 철학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선 애플부터 이야기해보면 저는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지난 2022년 저점 구간에서 애플을 20주 매수했습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보유하면서 추가로 10주를 더 매수해 현재는 총 3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총 투자 자산이 3억 6천만 원 정도지만 2022년 당시만 해도 총 투자액이 3천만 원 남짓이었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핵심 종목이었습니다. 애플을 장기 보유한 첫 번째 이유는 강력한 생태계 락인 효과 때문입니다. 일단 아이폰을 사용하면 쉽게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을 추가하면 연동이 매우 편리해지고 내 모든 정보가 애플 생태계에 강력하게 묶여 타사 브랜드로 이동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애플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유일하게 잘하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폭스콘과의 협업으로 하드웨어 생산을 시스템화했고 애플 실리콘을 통해 자체 반도체 설계 능력까지 탑급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iOS 운영체제라는 거대한 디지털 땅을 소유하고 있죠. 그 위에 앱을 올리는 모든 건물주들은 통행세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주 친화적 경영 스타일에 대한 신뢰입니다. 무디스 최고 신용 등급인 AAA를 유지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자사주 매입을 가장 많이 해주는 기업이기에 가만히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주주 가치가 저절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생산 공장이 중국에 쏠려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베트남이나 인도로 생산지를 다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죠. 또한 AI 혁신이 다른 하이퍼스케일러에 비해 더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금을 쌓아두며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애플이 향후 뛰어난 AI 기업을 인수하거나 애플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다시 한번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은 저에게 뼈아픈 실험과 배움을 동시에 준 종목입니다. 2022년 당시 애플과 함께 제 포트폴리오 비중 1위로 가장 크게 담았던 종목이었는데 하락장을 맞으며 무려 마이너스 40% 가까이 주가가 꼬꾸라지는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하락장을 버텨낸 끝에 원금을 회복했을 때 일단 주식을 정리했고 이후 기업의 본질을 다시 공부하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시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도 구글은 크롬 강제 매각이라는 독점 이슈와 정부 규제 리스크로 주가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원하게 모아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규제 리스크가 하나씩 해결되고 인프라와 AI 경쟁력이 증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확신을 가지고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을 오랫동안 들고 가는 이유 역시 애플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안드로이드라는 강력한 OS 덕분에 전 세계 모바일 시장에서 통행세를 받는 디지털 지주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지구상 모바일 OS는 iOS와 안드로이드 단 둘뿐이죠. 이 위대한 2 기업을 소유해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로서 큰 기쁨입니다. 둘째, 구글 클라우드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제가 2022년 처음 투자할 때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 AWS에 밀려 적자를 내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익이 개선되더니 최근에는 AI 접목에 힘입어 분기 성장률
82%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구글의 메인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관련 수직 계열화를 이뤄낸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AI 반도체 TPU를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고 LLM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해 챗GPT의 점유율을 대거 빼앗아 왔습니다. 거기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유튜브와 검색 서비스를 활용한 거대한 빅데이터까지 완벽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이 구글을 새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어느새 버크셔 해소웨이의 핵심 포트폴리오인 애플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이어 비중 3위까지 오른 구글을 보며 제가 이 두 기업에 대해 가졌던 확신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 역시 버핏의 가치 투자 관점에 깊이 동의합니다. 강력한 경제적 해자와 독점적 생태계,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기업은 단기 소음이나 일시적 규제 리스크가 지나고 나면 결국 제자리를 찾아 우상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40% 이상 폭락하고 악재 뉴스에 흔들릴 때 단지 버핏이 샀다거나 재무제표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5년이라는 세월을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애플과 구글을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두 기업이 제가 일상에서 가장 잘 알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매일 손에 놓지 않는 아이폰, 그리고 매일 검색하고 유튜브를 시청하며 사용하는 구글의 서비스는 이미 제 삶의 일부입니다. 제가 매일 직접 쓰고 가치를 느끼는 강력한 플랫폼이기에 단기적인 폭락 속에서도 이 회사들은 절대 망하지 않고 더욱 삶에 깊숙이 침투할 것이라는 굳건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기업, 남들이 좋다고 해서 얼떨결에 산 주식은 10%만 떨어져도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불안해서 매도 버튼에 손이 갑니다. 하지만 내가 제품을 사랑하고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는 기업은 주가가 폭락할 때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별주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파이어족에게 개별주 투자는 무작정 수익률만 쫓는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아는 우량주에 비중을 나누고 하락장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자산을 크게 키워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되어줍니다. 당장의 차트나 뉴스에 흔들리기보다 내가 진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업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5년, 10년 뒤 계좌를 웃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오늘 11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애플과 구글이라는 개별주를 5년 동안 흔들림 없이 장기 투자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와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종목들은 과연 여러분이 잘 알고 하락장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기업인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장기 투자 여정에 작은 인사이트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